자, 이제 길이 수축 481페이지.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주선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하냐고? 그러게요. 종강이라. 예. 박진성 선생님한테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합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냥 시끄러워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되게 말이 많아요. 원래 많던 학생이야. 그 작년에 박선우 쌤이랑도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예. 근데 박진성 쌤한테 그 학생이 막 계속 자기를 어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저 한 번도 안 빠졌던 거 아시죠? 작년에 한 번도 안 빠졌던 거. 알지. 넌 정말 날 피곤하게 했잖아. 되게 독특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너무 잘 그렸네 이거. 여기에 우주선에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이 자기 우주선 바닥을 측정하면은 이거를 뭐 L0라고 해볼까? L0 이거 고유 길이입니다. 자기가 측정한 거.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자기가 그 사건에 일어난 시간을 측정한 걸 고유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우주선이 이제 바닥에 놓여 있어. 바닥에 놓여 있는데 이 바닥에 또 사람이 있어요. 바닥에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바닥에 이 바닥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했어. 자기가 놓여 있으니까 같은 관성계죠. L0라고 하겠습니다. 라지 L0. 이 바닥의 길이가 라지 L0예요. 그럼 여기 뭐 나무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구가 싫어져 가지고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어딜 간다고 했냐면 여기 나메크 성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 나메크 성으로 가려면은 L0만큼 가야 돼. 이 사람이 볼 때. L0가 나메크 성까지 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이 우주선의 속도가 V예요. 그럼 V로 쭉 가서 탁 도착할 때까지 이 사람이 봤을 때 L0만큼 가야 되니까 T의 시간 동안 V의 속도로 가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이 봤을 때 얘가 가야 되는 길이는 L0잖아.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요건 지우자. 처음엔. 자, 바닥 길이를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바닥 길이만큼 쭉 가야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km다. 그럼 100km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속도가 만약에 뭐 1km/s라고 해보자. 엄청 빨라서 1km/s. 그럼 몇 초 걸려요? 100초 걸리겠죠? 100km 가는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L0 가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속도가 1km/s면은 100초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100초가 걸린다. 근데 이 사람이 속도 V로 가면은 자기가 V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아래 내려다보면 어떻게 돼요? 배경이 이렇게 뒤로 가죠. 배경이 뒤로 갑니다. 내가 속도 V로 가면 배경도 속도 V로 가겠죠. 뒤로. 그럼 이 사람이 배경을 봤을 때 이 나무가 이제 뒤로 속도 V로 가는 거야. 상대 속도로. 내가 V로 가면서 바닥을 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V로 가겠죠. 나무도 지나가고 이 아저씨도 지나가고 뭐 집도 지나가고 이렇게 이 배경들이 쫙 지나갈 거 아니야. 집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집도 V로 지나가고 이게 이 사람이 아래를 봤을 때 이게 V로 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도착할 때까지 이 V로 쭉 이동한 얘가 이렇게 지나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한테서 T가 지났다면 이 사람한테서는 T0가 지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느낀 거리는 v 곱하기 t 제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느낀 거리야. 느낀 거리. 이 사람이 바닥을 볼 때 나무가 지나가고 뭐 집이 지나가고 뭐 이렇게 그 배경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배경이 쫙 다 지나가면 탁 도착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느꼈을 때 여기 도착할 때까지 지나간 배경의 길이, 그게 이 사람이 측정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하고 t0하고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 t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t는 감마 t0입니다. 그러면은 t0는 감마분의 t예요. 그럼 여기다가 감마분의 t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vt 나누기 감마가 되죠? 감마분의 t니까. 근데 이 vt가 뭡니까? L0입니다. 감마는 1보다 큽니다. 감마식이 어떻게 되죠? 감마식 이렇게 되죠. 감마식 쉽죠? 감마식 이렇게 쓰면 쉬운 것 같아. 내 느낌에. 거기 교과서에 써 있는 것보다. 그러면 속도가 아무리 작더라도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죠? 그러면은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큰 걸로 나누니까? 예를 들어서 로렌츠 인자가 2야. 그럼 절반 길이로 수축되는 거죠. 이게 길이 수축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속도가 엄청 빨라지잖아. 속도가 엄청 빨라지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많이 수축되겠죠. 만약에 이 로렌츠 인자가 100이야. 그럼 100분의 1로 수축됩니다. 길이 수축. 근데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얘가 관측한 이 길이는 자기 관성계가 아닙니다. 자기 관성계가 아니라 다른 관성계야. 멈춰있는 세계잖아. 난 움직이고 있고. 어떤 관측자가 자기가 속한 관성계가 아닌 다른 관성계의 길이를 관측했을 때는 길이가 수축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길이가 얼마로 수축되냐면 고유 길이를 로렌츠 인자로 나눈 것만큼 수축됩니다. 고유 길이가 바로 원래 길이에요. 그 관측계에서 측정한 길이. 그럼 거꾸로 이 사람이 이 우주선을 봤을 때는 이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되는 겁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우주선을 봤을 때는 이 우주선 다른 관측계죠. 관성계죠. 다른 관성계야. 다른 관성계가 빛의 속도 버금갈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길이는 감마분의 1로 수축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리할게. 정리. 상대로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길이가 수축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잠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몇 개예요? 2개야? 왜 2개로 보이지? 이상하네. 몇 개야? 3개예요? 잘 보네. 빛의 속도보다 느려서 그렇죠. 빛의 속도로 버금갈 정도로 빠르게 하면은 내 손가락이 막 쫙 줄어드는 걸로 보일 거야. 내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아치과 가면은 굉장히 그 시크한 애들이 있습니다. 시크한 애들. 웃질 않아. 안녕. 선생님이랑 오늘 치료 잘할 수 있지? 만화 영화 틀어줄까? 만화 영화. 그냥 만화 영화 틀어. 만화 영화 보고 있어. 아 해봐. 잠깐 다물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굉장히 시크한 애들. 만화 영화가 1편 막 하다가 뭐 짱짱짱짱 엔드. 어떻게 다음 거 틀어줄까? 이제 다음 거 틀어. 근데 내가 이 영화를 만화 영화를 봤는데 이 만화 영화에서 이제 안녕 정말 즐거웠어. 너희 지구인들 나 잊지 못할 거야. 그럼 잘들 있어. 다음에 만날 때까지 바이. 그리고 쫙 가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이. 그럼 뭐 이렇게 나레이션 나와. 그들은 뭐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우주선이 자 그러면 잘들 있어. 그리고 슉 가는데 쫙 가는데 파파파파 그러면서 갑니다.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오 길이 수축. 이게 작가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우주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가면서 쫙. 그럼 이게 실제로 수축된 거나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거를 세계로 착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잠깐 쫙 이렇게 빨리 가면. 알겠어요? 빨리 가면 막 이렇게 왜곡돼서 보이는 거죠. 왜곡돼서. 실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가 상대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는 상대방을 봤을 때 수축되고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느리게 가는 걸로 보여요.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알겠죠? 그럼 내가 상대방의 시간을 봤을 때는 얼만큼으로 보여?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감말 곱한 것만큼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고 길이는 감마로 나눈 것만큼 짧아진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A, 관찰자 A, 관찰자 B라고 해볼게. 관찰자 A가 B를 봅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쫙 빛의 속도 버금갈 정도로 빠르게 가고 있어. 그러면 A가 B를 봤을 때 시간은 느리게 가고 길이는 수축돼 보입니다. 자, 똑같이 B가 A를 볼 때는 시간은 느리게 가고 길이는 수축돼 보여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뒤에 이거 뭐야? 스타벅스네? 정말 맛있겠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 자, 연습 문제 1번. 그림은 지면에 정지해 있는 0의 밑줄 치시고 0이는 지면에 정지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0이 옆에 0이 귀엽게 생겼죠? 0이 그 옆에 보니까 막대기가 있네. 막대기 길이가 L이야. 그럼 0이가 측정했을 때 L이야. 맨 마지막 줄에 0이가 측정했을 때 L이다. 그럼 그게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 그리고 철수는 0.5c. 오, 꽤 빠른데 빛의 속도 버금갈 정도로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 철수가 측정한 막대의 길이는 다른 관성계의 막대 길이니까 L보다 작게 측정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0이는 철수의 시간을 봤을 때 자기보다 느리게 가는 거로 관측되죠. 디귿 철수는 0의 시간을 봤을 때 자기는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걸로 관측돼야 됩니다. 느리게 간다. 디귿은 틀렸어요. 둘 다 느리게 가는 걸로 관측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이게 이제 니은 디귿을 만약에 둘 다 맞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성 이론은 다 관측하는 결과입니다. 실제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관측되는 시간은 둘 다 느리게 가는 겁니다. 나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버려? 시험에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와서 말했지만 상대성 이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집에 가요 그냥. 근데 이거 왜 하느냐? 그냥 다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 다 하니까. 다른 선생님 다 하는데 안 하는데. 다른 선생님 다 하는데 안 하는데 이게 참 문제죠. 다른 선생님은 안 하는데 나 안 했어. 그럼 학생들이 이제 불안해하죠. 왜 안 합니까? 내가 그래. 안 나와. 그럼 그러죠. 진짜? 확실해? 만약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나온다면 여러분 만에 하나 나온다면 맞추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만년에 한 번 나온다는 뜻인데 그럼 피트를 만년을 시행했을 때 한 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만에 한 번이 앞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네, 그러니까 가르쳐요 지금. 아 이건 진짜 거의 나올 확률이 없는데. 예. 자 연습 문제 2번. 그림 가나다는 지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을 나타낸 것이다. 우주선 P에서 Q까지 고유거리는 모두 같다. 고유거리 밑줄치세요. 고유거리는 뭐냐면 P에서 Q까지 고유거리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거리입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 L0야. 그러면 우주선 안에서 여기서 비달갱이가 P점에서 비달갱이가 뿅 튀어나오죠. 그래서 Q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 그걸 T0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비달갱이의 속도는 뭘로 보입니까? 빛의 속도 C로 보입니다. 그러면 L0는 C 곱하기 T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요. 이게 고유 길이이자 고유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유 길이가 같대. 그럼 안에서 측정한 길이가 같다는 거고 빛의 속도는 다 C로 측정되니까 결국 뭐가 같다는 겁니까?
고유 시간이 같다는 겁니다. 고유 시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시계를 다 차고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서 시계를 다 차고 있는데 얘가 왕복할 때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1분이었다고 쳐볼까? 1분? 뭐 예를 들자면 1초였다고 해볼까? 1초야? 그럼 고유 시간이 다 1초겠죠. 다 1초입니다. 고유 시간이 다 1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게 1초 동안 이게 왕복하는데 이게 1초 돌아가는 거죠. 시간이. 그런데 그걸 바깥에서 관측하면 어떻게 관측됩니까? 바깥 관측자는 감마 T제로입니다. 감마만큼 길어져요. 이 감마는 뭐죠? 로렌츠 인자입니다. 그럼 로렌츠 인자는 속도가 빠를수록 크죠. 그러면 로렌츠 인자는 속도가 0.6c, 0.6c로 같으면 같습니다. 그럼 가랑 나는 로렌츠 인자가 같죠. 고유 시간은 셋 다 똑같아. 고유 시간 똑같습니다. 1초 똑같아. 근데 거기다 감마를 얼마 곱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깥에서 측정한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가랑 나는 같고 다는 어때요? 0.6c 제곱 뺀 거보다 0.9c 제곱 뺀 게 훨씬 더 크죠. 로렌츠 인자가. 그러면 다는 훨씬 더 길게 측정된다. 로렌츠 인자가 크니까. 로렌츠 인자가 클수록 즉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가는 걸로 관측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죠. 됐습니까?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초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2페이지로 가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갈 건데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 계산도 복잡하고 여러분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수준이 어때서? 여러분 수준은 뭐 다른 수준은 높을지 모르지만 물리학적인 수준은 높을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주제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끝낼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라고? 일반적인 이론이야. 일반적인 이론. 특수하게 등속도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특수한 걸 가져간 거죠. 아주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뭐 원운동 하는 경우 또 가속 운동 하는 경우 방향을 트는 경우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그런 모든 경우를 다 아우른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등가 원리란 게 있습니다. 등가 원리란 게 뭐냐면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할머니랑 같이 타고 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 벽에 공이 하나 붙어 있어. 뭐 이상하게. 공이 붙어 있어? 뭐 그렇다 쳐요. 공이 붙어 있어. 근데 공이 내려가네.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공이 내려간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거야. 우리가 가는 거였어. 우리가 가는 거였어.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공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공은 멈춰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어. 벽에 붙어 있는데 내가 올라가니까 이게 아래로 가는 것처럼 보인 거죠. 이게 상대 속도죠. 그러면 내가 위로 점점점 빨라지면 이 공이 아래로 점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느끼겠지. 느끼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얘가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주 공간이다. 우주 공간. 그러면 공을 벽에 붙여놓지 않아도 그냥 붕 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무중력 공간이니까. 그렇죠? 무중력 공간에서는 공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가. 위쪽으로 가속도 10으로 가속합니다. 그럼 나는 마치 공이 그거랑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가속하는 것처럼 느끼죠. 실제로는 내가 가는 건데 공이 아래로 팡 떨어지는 걸로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공이 아래로 자유낙하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바깥에 다 까맣게 다 칠을 해놨어요. 바깥에 안 보여. 그럼 공이 아래로 10으로
자유낙하한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엘리베이터 안에 놓고 공을 이렇게 자유낙하하려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근데 얘는 실제 지구에 있어. 얘는 우주였어. 우주에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한 거고 얘는 실제 지구에 있어요. 그럼 실제 지구에 있으면 얘가 가속하지 않아도 얘 공 놓으면 아래로 중력 가속도 10으로 가속하죠. 그럼 공을 탁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빨라지면서. 자, 그럼 바깥을 볼 수 없다. 다 까만색 칠을 해놓고 안에서만 이 공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자기가 있는 곳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관성력이랑 중력은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즉 둘은 동일하다. 그게 등가 원리예요. 관성력이랑 중력은 동일한 거다. 그게 등가 원리입니다. 거기 등가 원리. 가속 좌표계에서 느끼는 관성력과 중력을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화살표 482페이지 맨 아래 화살표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물체의 낙하 운동이 중력에 의한 것인지 가속도 운동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으며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게 등가 원리이다. 알겠죠? 구별이 안 됩니다. 둘이 구별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우주 안에서 움직이기 힘들죠. 뭐 내가 실제로 우주 안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은 만화나 뭐 영화로 많이 봤잖아요. 우주 안에서 붕붕 떠다니는 거 힘들 거 아니야. 붕붕붕 떠다니면. 그러니까 지구처럼 딱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우주선을 위로 가속시키면 됩니다. 10으로. 그럼 안에서 지구처럼 막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겠죠? 응? 이 바깥으로 내려가는 관성력을 받아가지고 지구랑 똑같은 중력장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런 게 이거죠. 이거 봤어요? 인터스텔라 이거 나옵니다. 우주선 봤어요? 얘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다녀요. 왜 돌아요? 여러분 이게 돌면은 얘가 원운동할 때 선속도가 이 방향이죠. 근데 방향을 이렇게 틀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구심 가속도가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 자체가 위쪽으로 가속을 합니다. 계속 빙글빙글 돌면. 그럼 내가 이 안에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관성 가속도를 받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안에서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아래쪽으로 똑같은 가속도로 자유낙하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이게 빙글빙글 돌면. 이 빙글빙글 돌 때 구심 가속도를 10으로 딱 맞춰 놓으면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지구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 맨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휘어 있는 무슨 막 축구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잔디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축구하고 있죠. 이러면서 뻥. 으아! 기억 안 나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원리죠.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똑같은 중력 공간이랑 똑같은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등가 원리 정리해 두시고 자 이제 질량과 시공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82페이지, 483페이지. 여러분 회전관성이 쉽습니까? 회전관성이 쉽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쉽습니까? 응? 회전관성이 쉽지. 근데 살면서 피트하기 전에 회전관성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근데 상대성 이론은 들어봤죠. 그럼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실제로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성 이론은 뭐야? 몰라. 상대. 무서운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 뭐 이 정도잖아요. 일반인 상식이. 아인슈타인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지. 상대성 이론은. 난 몰라. 그런 거보다는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질량과 시공간이라고 나오는데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죠. 지구 앞에 금성, 수성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수성이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돌 때
얘가 돌려면은 구심력이 필요하죠. 뭐 지구가 도는 거는 거의 등속 원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럼 얘가 돌려면 구심력이 필요한데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만유인력이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웁니까? 구심력은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얼추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금성, 수성이 있는데 수성은 원운동을 하는데 얘 좀 이상하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약간씩 틀어져. 이런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수성의 세차 운동.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긴 하는데 약간씩 계속 틀어집니다. 궤도가 약간씩 틀어지는 운동을 해. 그래서 이 수성의 세차 운동을 이 만유인력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맞아떨어져요. 수성은. 딴 것들은 다 얼추 맞아떨어지는데 수성은 잘 안 맞아떨어져요. 왜냐면 궤도가 계속 바뀌어. 그래서 이상하다, 안 맞네. 그러니까 약간씩 오차가 있는 거야. 이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태양이 있어. 그럼 태양이 공간에 놓여져 있으니까 움푹 파였다는 거예요. 시공간이. 공간이 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움푹 파인 구덩이가 되죠. 이렇게. 얘 무거운 애가 있으면 이게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되세요? 입체적으로? 여러분 피 딴 게 물 먹는 컵 있죠? 그렇게 휘어진 겁니다. 안에 이 구덩이처럼 푹 들어간 거야. 이거 아세요, 여러분? 카지노 가면 있습니다. 룰렛. 여기 공을 퓨 하면 퓨 돌다가 34 10배 막 그런 이제 도박이죠, 도박. 그 이거 여기서 그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움푹 파져 있어. 그럼 여기다 공을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원추 운동 비슷합니다. 이쪽으로 수직항력이 있어요. 수직항력. 그 수직항력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는 중력이랑 없어지고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즉 공간이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으면 이 공간 내에서 얘가 그냥 속도 v로 실제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토폴로지로 쫙 계산을 해서 이 공간을 쫙 그립니다. 이 그림처럼 공간을 그리는데 여기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도 있고 금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잘한 행성들도 막 부스러기들도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 걸 다 계산을 해요. 엄청 복잡하겠지. 그래서 휘어진 공간을 다 이제 그려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수성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이 수성의 세차 운동이랑 딱 맞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만유인력 때문에 도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공간이 휘어져 가지고 그 휘어진 공간에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따라서 돌다 보니까 원운동을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질량과 시공간 개념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성 하나가 뭐 폭발했다던가 뭐 어떤 행성이 부딪혔다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펑 없어지면서 이 공간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뭔가 파동이 오겠죠. 그런 걸 이제 중력파라고 합니다. 그 밑에 중력파라고 돼 있는데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파동은 중력파라고 한다. 이거 2014년인가 처음 발견했죠. 중력파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말만 하다가 발견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는 좀 애매하죠. 수성의 세차 운동. 근데 이제 이런 학자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교육대학원 다닐 때 그 우리 물리학과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에 5만 가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대한민국 말고도 나라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애들이 있대요. 이 세차 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유인력 국뽕에 딱 빠진 애들이 있대. 만유인력이 짱이다. 이순신 짱! 뭐 그런 것처럼 만유인력이 짱이야. 무슨 토폴로지야 필요 없다. 이거다 무조건이야. 그런데 다만 자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지? 에? 25일? 25일? 자, 25분 일어나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25일? 자, 어떤 연구실이 있어. 만유인력 국뽕 연구실이야. 자, 오늘 25일이니까 오늘은 2.000025부터 시작하도록 하지. 자, 계산기 돌려. 그럼 이제 예, 알겠습니다. 돌려. 세차 운동 이걸로 계산해. 안 나와. 안 나왔네. 자, 그다음 26 돌려. 안 나오네. 27 돌려. 이런 식으로 정확히 2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숫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맞추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2라고 러프하게 계산했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2.000 얼마를 맞추면 이 수성의 세차 운동이 맞아 들어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이걸 계산하는 연구소가 있대요. 그 교수님이 소개해줬어. 재밌는 아이들이야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앉아가지고 컴퓨터 계속 돌리면 컴퓨터 정의값은 뭘로 내며 밥도 먹고 해야 될 텐데 뭘로 먹고 사냐? 난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해괴한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웃기죠. 평생 해도 안 나올까 말까. 나오면 되게 재밌겠지. 야, 사실은 만유인력 맞았어. 그거 하고 싶으면 그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그날을 꿈꾸며 늙어가는 겁니다. 연구실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하겠어? 절대 안 하죠. 근데 나는 이 사람들한테 누군가 투자를 했으니까 이걸 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받아서 한대요. 교수님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투자를 왜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재밌는 걸 들었어. 내 동생한테. 내 동생 원호야. 손원호. 내 동생 두바이에 있거든. 내 얘기했어요. 내 동생 두바이에 석유공사 다녀요. 두바이 지사에 있는데 석유공사 이제 오늘 내일 하죠. 망하게 생겼어. 뭐 정부에서 하는 게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호가 이직을 고려하는 거야. 이직을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겠다. 근데 두바이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회사로 가려고 했는데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은 석사까지만 했거든. 원호는 박사를 하려고 했는데 박사를 하려면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국왕을 찾아갔대. 국왕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나는 한국에서 온 손원호다. 나는 석유공사 다니고 있는데 두바이를 매우 좋아한다. 두바이 너무 좋아. 두바이 화이팅. 두바이 너무 좋다. 두바이 최고. 근데 내가 두바이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받고 싶다.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보냈대. 여러분 두바이는 어떤 나라냐면은 사막입니다. 원래 사막이었어. 두바이 사막. 어떤 나라였느냐? 낙타 타고 가요. 오아시스다. 갔더니 검은 물이야. 물이 아니네. 그러다 죽어가고 뭐 그러던 나라야. 근데 그 검은 물이 알고 보니까 기름이었죠. 기름. 유전이었어. 그래갖고 이게 막 그냥 물이 꽉 검은 물이 꽉 나오는데 그냥 이게 다 달러야. 그래갖고 이 나라가 엄청 돈이 많죠. 두바이가. 여러분 그거 압니까? 그 아랍 쪽에는 유전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조상들을 생각해봐. 낙타 타고 가. 아버지 목이 말라요. 널스티. 뭐라고 하지? 아랍어로? 하여튼 뭐 목이 말라요. 뭐 그러는데 나도 그러다 보면 죽어. 이게 굉장히 막 인구가 별로 없어요.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아랍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도 왕국이 있거든. 여러 왕국이 있어. 근데 어떤 왕국은 유전은 되게 많은데 돈이 많은데 인구가 별로 없어. 애 한 명 낳으면 1억 준대요. 그리고 당연히 세금도 안 냅니다. 여기. 세금 바닥에서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못하러 바닥에 그 걷어서 뭐해? 세금 안 내요. 세금 안 내고 한 명 낳으면은 막 1억씩 줘. 그러니까 얘네는 다산 국가야. 알아요? 얘네들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부 다처제도 있는 국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원호 따라서 두바이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무슨 마을버스 같은 게 득 쓰는 거야. 근데 애들이 푹 내려.
뭐야 유치원 버스야? 그랬더니 아니 한 가족이래 그냥. 한 명 낳으면 1억씩 주니까 왕창 낳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낳는 거야. 계속 낳는 거야. 돈 버는 거야 이게 낳는 게. 그럼 되게 웃긴 나라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국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국왕이라고 생각해봐. 자, 내가 국왕이야. 두바이 국왕이야. 아침에 일어났어. 나왔어. 오, 국왕님 일어나셨습니까? 밥을 쫙 차려주겠죠. 만찬해. 따분해. 창문을 확 열어. 다 사막이야. 지루하다. 뭐 재밌는 일 없어? 아, 한국에 있는 손원호라는 애한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게 뭐야? 누군데? 아, 이거 재밌는 애인데요. 키는 170이 안 되고요. 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 좀 달랍니다. 재밌네. 데려와봐. 그래서 원호가 국왕을 만나러 갔어요. 국왕을 만나러 갔는데 국왕이랑 이제 밥을 먹었대. 거의 이 교실만 이렇게 차려놓고 밥을 먹었대요. 그 밑에 막 그 신하들이랑. 근데 국왕한테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막 설득을 했대요. 국왕이 그래 공부해 공부 그랬대요. 그래서 원호가 그럼 학비 주는 거니까 학비 준다고 했대. 근데 원호가 그랬대.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면 생활비가 없지 않냐. 생활비도 좀 달라고. 얼마 필요하냐고 해서 700만 원 달라고 했대 한 달에. 알았다고 했대요. 5년 동안 700만 원 받기로 했어. 되게 황당하죠? 내 지갑 안 갖고 왔다. 나 돈 좀 주라. 얼마 필요하냐 물어보. 1원. 그럼 주죠. 그런 느낌이야 그냥. 그냥 얼마 필요한데 1원? 1원? 그냥 뭐 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호가 이거를 외대에 가서 내 동생 외대 알아볼까 나왔거든. 한국 외국어 대학교 알아볼까. 학교 이름 되게 길죠. 근데 맨날 놀렸는데 넌 왜 이렇게 학교 이름이 길어? 한국 외국어 대학교 알아볼까? 근데 거기 가서 교수한 자기 지도 교수 그 통역대학원 교수한테 말한 거야. 내가 이렇게 됐다. 그때 교수가 뭐? 뭐라고? 그래서 나도 갈래 그런 거야 교수가. 그래서 원호가 이제 국왕한테 메일을 보냈어. 국왕은 아니고 그 밑에 뭐 총리 이런 새한테 보냈어. 우리 교수님도 가도 되냐는데 가도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해 볼게요. 자, 국왕이 오늘도 아침 밝았습니다. 띠리링 모닝콜. 띠리링 국왕님 일어나십시오. 아침 드십시오. 지루해. 커튼을 활짝 열었어. 사막이야. 따분해. 뭐 재밌는 일 없어? 손원호한테서 메일 왔는데 그래? 그 새끼 왜 또 메일 보냈어? 뭐 자기 지도 교수도 여기 오고 싶다는데요? 그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돈은 유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오라 그래. 그리고 비즈니스 티켓을 끊어줬대요. 오라고. 원호랑 같이. 그리고 각자 호텔을 끊어줬어. 거기 막 호텔 엄청 좋은 데 많거든요. 버즈 아라랍 이런 애 끊어줬어. 그리고서 이제 가가지고 교수가 뭐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랑 교류를 하자. 나라랑. 그래서 우리가 여기 대학에 교양 학생도 보내고 뭐 그러고 싶다. 그 막 재밌게 그래 그렇게 해 그랬대요 국왕이. 근데 교수가 그냥 슬쩍 한번 얘기해봤대. 근데 혹시 우리 학교 건물 하나 지어줄 수 있어요? 그랬대요. 그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져가서 재밌게 얘기만 해주면 국왕님 안녕하셨어요. 이번에는요 오늘 27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왕이 너무 재밌는 친구야. 5억 줘 5억. 돈 너무 많아. 여러분 두바이 돈 너무 많습니다. 빨리 가서 써야 돼 우리가 가서 여기.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다 이 기가 막히게 또 연구비를 따오더라고 이런 데서. 나 진짜 되게 놀랐네. 이런 데가 있더라고. 나 몰랐는데 우리가 진짜 약 피트 가고 월급 350, 넌 380 받는다고. 난 320인데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국왕님
5억만 주세요. 뭐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와 진짜 얼마나 돈이 많냐면요. 여러분 두바이는 너무 덥죠.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럼 바깥에 막 45도, 50도 이렇거든요. 그 바깥에 개미를 놓으면 곧 죽어요. 그걸 이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 어디서 노냐면 국왕이 몰을 만들어줬어. 몰. 국민들 놀으라고. 코엑스몰 이런 거. 코엑스몰 그다음 고터 이런 거 있죠. 센트럴시티 그런 걸 만들어줬다. 그래서 여기서 놀아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근데 이 몰, 그 코엑스몰 답답하지 않나? 안 답답해. 얼마나 크냐면은 내가 2주 동안 있었는데 여기 다 못 봤어요. 매일 갔거든. 여기 안에 스키장도 있어요. 펭귄도 있어요. 펭귄. 펭귄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 돈 엄청 많아. 그리고 내가 진짜 놀랬던 게 이 두바이에 그 두바이 몰에 얼어 죽어 진짜. 너무 추워. 에어컨 엄청 세게 트는데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갔어. 근데 화장실 앞에 딱 문지기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딱 창을 들고.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걸레였어 걸레. 근데 이제 화장실마다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쓰고 나오잖아. 그럼 턱팍 닦아. 그리고 딱 또 서 있어. 국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 지저분하니까 한 명씩 배치하라고 했대요. 돈이 너무 많아. 어떻게 계속 나와? 빨리 써야 돼 죽기 전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무튼 483페이지에 이제 시공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빛이 휘어질 수 있습니까? 484페이지에 빛의 가장 그 특징적인 거는 직진성입니다. 직진성. 빛은 직진해. 이거 봐. 슉, 슉 보여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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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직진한다. 그러면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스위치를 눌러. 스위치를 눌러. 여기 스위치. 여기 불 켜는 거야. 여기 불이 있어요. 스위치 딱 눌러. 불이 뿅 켜져. 그럼 불이 뿅 나오죠. 불알갱이가 뿅 들어와가지고 평 탁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 비달갱이가 나와서 탁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고유 시간. 그다음에 이 길이가 고유 길이죠. 네. 그런데 얘는 무조건 직진합니다. 빛은. 그런데 이게 직진하는 동안 얘가 위쪽으로 가속을 하는 거야. 근데 엄청 큰 가속도로.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빛의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확 가속을 하는 거예요. 불을 켰을 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는 이 불이 위에서 켜졌었는데 내 입장에 나도 올라간 거죠. 나도 올라간 거지. 위에서 켜졌었는데 얘가 도착할 때는 여기 도착해 있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의 속도는 빛은 이쪽으로 가잖아. 근데 아래쪽으로 관성 가속도가 생긴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위로 가속하면은 얘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이렇게 휜 것처럼 느끼겠죠. 단 빛이 휜 것처럼 느끼려면 어느 정도로 가속해야 돼? 엄청 강한 가속도로 가속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빛의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빨라질 정도로. 그래서 빛이 여기까지 올 때 얘도 빛이 이동한 거리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그러니까 보일 정도로 가속을 해야 되죠. 즉 엄청 빠른 가속도로 가속을 하면 빛이 휘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엄청 강한 짱짱 행성에 있어. 중력 가속도가 엄청 커요. 엄청 큰 행성이야. 중력 가속도가 엄청 커.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가 엄청 클 때 이 관성 가속도 있죠. 관성 가속도하고 중력 가속도하고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그게 등가 원리입니다.
그럼 중력과 속도가 엄청 큰 공간에서는 빛도 이렇게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행성으로. 그러니까 빛이 그냥 공을 던졌을 때 수평투사 운동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듯이 빛도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빛이 오다가 이렇게 휘어버려,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어디에서? 엄청 중력이 큰 행성에서는. 엄청 중력이 큰 행성이란 질량이 엄청 큰 거겠죠. 덩치가 엄청 크고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커서 이 행성이 만드는 만유인력은 빛도 휘게 할 정도로 엄청 크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등가 원리에 의해서. 알겠죠? 굉장히 강한 중력을 가진 행성 근처에서는 빛도 휠 수 있다. 그럼 빛이 휘어서 다 들어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꺼멓게 보이겠죠? 빛이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중력이 엄청 큰 행성. 그럼 뭐 그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빛이 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되게 여기에 굉장히 강한 중력을 가진 행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휘는 걸 보면. 그래서 빛이 휜다를 증명한 그 실험이 하나 있는데 지구가 있고 덩치 큰 행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보고 싶은 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고파별이라고 할게요. 보고파별을 보고 싶은데 보고파별에서 나오는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보이죠? 보고파별 여기서 봅니다. 난 보이는데? 자, 보고파별 여기서 보이죠? 난 보여. 근데 지구에서는 못 봅니다. 가려져서 못 오죠, 빛이. 그런데 이 행성이 엄청 질량이 크면은 이 빛이 오다가 이렇게 휠 수가 있다는 거죠. 행성의 질량이 엄청 클 경우.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엄청 크면은 이게 빛이 오다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행성 때문에. 그래서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위로 가는 것도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오고 아래로 간 것도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내가 이제 보고파별을 관찰할 때 어떻게 보이느냐? 마치 이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고 그게 484페이지에 나와 있죠. 맨 아래 그림 보시면 그걸 이제 중력 렌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가끔 뭐 논문이나 아니면은 그 실험 신문 기사 이런 데도 나오는데 이게 중력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이지 않는 별인데 휘어져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휘어져서 보일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보니까 뭐 여기 막 산재에서 보이는 거죠. 저렇게. 원래는 볼 수 없는 별인데 자 이런 걸 중력 렌즈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태양 주변을 지나갈 때도 태양도 질량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꽤 커요. 그래서 살짝 휘는 거죠. 살짝. 뭐 블랙홀처럼 확 휘어서 막 다 집어삼키진 못하지만은 살짝은 휜다. 0.75 뭐 정도 아주 조금 휜다는 거를 발견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걸로 485페이지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중력장에서 빛이 휘어져 진행하는데 중력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지점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공간이 많이 휘어진 곳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다? 아까 공간이 움푹 파인 거 보셨죠? 그럼 공간이 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공간이 휘어진 곳에서 시간과 공간의 왜곡이 생깁니다. 뭐 복잡하겠죠. 그거를 뭐 제가 지금 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시간과 공간의 왜곡이 생겨서 거기서 느리게 가는데 중력이 클수록 많이 느리게 갑니다. 쉽게 말해서 중력이 아주 큰 행성이 있다? 그럼 거긴 로렌츠 인자가 엄청 커요. 그럼 여기 중력이 엄청 큰 행성이 있다? 그럼 여긴 로렌츠 인자가 엄청 커. 그러면 내가 지구에서 이 행성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 여기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중력이 엄청 큰 행성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시계를 차고 있다.
근데 시간이 아주 느려요. 중력이 엄청 커가지고 로렌츠 인자가 엄청 커. 그래서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는 거야. 이 사람이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여기서 1초 지나면 여기서 100년 지나. 그 정도로. 엄청 느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시계를 봤을 때 여기서 100년 지나야 그 1초 탁 움직이는 거야. 여기 초침을 하나 그려볼게. 여기 초침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서 100년 지나야 초침이 1초 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이 초침이 안 움직이고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볼 때 여기 행성의 질량이 엄청 커서 이 초침이 안 움직이는데 저게 멈춘 건지 아니면 움직이는 건데 너무 느려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죠.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관찰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관찰했어. 근데 계속 안 움직여.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왕을 찾아가야지. 국왕님 안녕하세요. 넌 누구야? 저는요. 사건 지평 관찰자입니다. 그게 뭔데? 여기 행성이 아주 그 중력이 큰 행성이 있는데요. 막 설명해. 재밌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찰하려는데 용돈 좀 주세요. 얼마? 한 달에 700만 원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관찰합니다. 관찰해. 1년 지났어. 안 움직여. 2년 지났어. 안 움직여. 3년 지났어. 10년 지났어. 20년 지났어. 안 움직여. 늙었어.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원래 없었는데 머리가 나은 것 같네. 어쨌든 이제 늙었어. 죽었어. 죽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편지 씁니다. 아들한테. 유언장. 국왕을 찾아가거라. 네가 좀 더 봐라. 국왕이 돈은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왕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봅니다. 봐. 안 움직여. 10년, 20년. 아들 단명했어. 꼴깍. 손주가 봅니다. 손주가 우연히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국왕을 찾아가려네. 국왕님 안녕하세요. 너한테 줄게. 그래서 봐. 이 아들이 10년, 20년, 30년 아들 늙어갑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는 순간 어느 날 찰컥. 국왕을 찾아갑니다. 국왕님 이거 움직였어요. 그래? 근데 대단한 겁니다. 야, 움직이고 있었구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였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면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사건 지평이라고 그래요. 너무 시간이 느리게 가면 사건 지평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485페이지에 가속도가 큰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 그린 가는 지구 표면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에서 철수가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488페이지. 그림 나는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가속도 10으로 직선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 여행과 물체 B를 가만히 놓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우주선이 영희에게 작용하는 힘은 0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선이 위로 10m/s로 가속하면 영희도 같이 가속하죠. 그러면 영희는 어떤 힘을 받아야 가속할 거 아니야, 위로. 그 누가 주는 겁니까? 바닥이 영희를 위로 확 미는 거죠. 우주선 바닥은 영희의 발을 위로 밀어서 영희를 확 가속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수직항력입니다. 그럼 영희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그 수직항력이 나오죠. 작용 반작용으로 영희도 바닥을 수직항력으로 누릅니다. 이게 지구 입장에선 중력이죠. 중력. 철수가 지구 바닥을 자기 중력으로 누른다. 그럼 지구 바닥의 철수를 위로 떠받친다. 그겁니다. 그러면 바닥이 영희한테 작용하는 힘은 0이 아니죠. 0이 아니라 위로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자, 니은 철수가 측정한 A의 가속도 크기와 영희가 측정한 B의 가속도 크기는 중력 가속도가 10이고 영희의 가속도가 10이면 영희가 측정했을 때 B의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관성 가속도 10이니까 똑같습니다. 디귿번 주의를 볼 수 없다면 철수와 영희는 물체의 운동이 중력에 의한 현상인지 관성력에 의한 현상인지 구분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통합 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이론 과정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론 많이 했네요. 우리 뭐 7월부터 했습니다. 이론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론 과정에서 뭘 했죠? 워크북 했습니다. 워크북은 MD 기출 플러스 수능 기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 과정 안에 피트 기출이 거의 60%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는 것까지 하면 거의 70% 육박할 거야. 그럼 남은 게 몇 개 안 되죠?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거 핵심 기출은 거의 다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MD 기출 다 풀었죠? 피트 기출의 60에서 70% 다 풀었죠? 그럼 남은 거는 얼마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언제 하느냐? PST 하면서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자, 이제 PST로 들어가겠죠? PST는 24회차에 문제풀이 강좌인데 여기에 숙제로 기출 문제를 제가 번호를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럼 PST 1회차 있다. PST 1회차가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PT 기출과 MD 기출을 제가 숙제로 내드립니다. 그럼 뭐 워크북에도 MD 기출이 있으니까 워크북 있으신 분은 MD 기출 안 사도 돼요. 그냥 거기서 찾아 풀면 됩니다. 제가 몇 년도 몇 회차인지 다 그 설명 드릴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수업 안 듣고 그건 지금 좀 설명할 필요가 없네. PST, OTT 설명하면 되겠네요. 저한테 통합 안 듣고 이것만 듣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선생님 기출 문제집을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푸시면 돼. 어쨌든 여러분은 PST 24회차를 하면서 기출 번호를 숙제로 내드리면은 이걸 같이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 4, 5 하면 끝나겠죠? 그럼 6, 7, 8은 모의고사를 푸는 건데 모의고사 풀 때는 모의고사 한 회차를 보고 이제 틀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직류회로, 교류회로, 유체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PST랑 기출 문제를 쭉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몰라서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틀렸다, 몰라서 틀렸다 이거보다는 옛날엔 풀 수 있었는데 기억에서 지워져서 감이 떨어져서 못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공부는 거의 다 끝난 거야. 만약에 이거를 엄청 많이 반복해가지고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반복을 했다. 그러면은 시험을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 나왔던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자기도 모르는 빈틈이 있겠죠. 빈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빈틈을 메꿔주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에는 뭐가 있냐면 PST는 기존에 출제됐던 주제들 중에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선정을 해놓은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도 나올 것 같다.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까지 하면은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확률이 적은 것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 하면은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럼 나올 확률이 높은 것까지 다 커버하면 100분이 얼마를 예상하는 거냐? 만약에 이걸 완벽하게 했다 그럼 95% 이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문제 개수가 부족해서 못 본다기보다 그 문제를 반복한 횟수가 부족해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몇 번 반복했느냐. 이게 문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풀다 보면은 문제 구조가 나중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6번까지 풀었다. 그럼 처음에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렵고 다 새롭습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풀다 보면은 1번 문제랑 3번 문제는 이런 공통점이 있네. 4번 문제랑 6번 문제는 이런 공통점이 있네. 이런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공통점들이 보인다는 거는 약간 변형됐을 때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면 변형됐어도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거든. 그런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제가 이제 방법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알려드릴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PST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통합과정 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아까 말한 날짜에 시작을 한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론 과정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 그러면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고생합시다. 예,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가지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그냥 오시면 돼요. 제가 문제 풀 거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PST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